그래서 성능은 2.23% 정도 떨어뜨리면서 전력은 15%나 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RX 9070XT 모델 오버클럭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장착한 그래픽카드는 게이밍 OC 모델이고요. 먼저 오버클럭 앞서서 온도 전제를 하나 깔고 갈 겁니다. 오버클럭 적용 시 높은 온도 및 높은 전력 관리로 인한 물리적 이슈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게 오버클럭 영상을 다루다 보면 댓글로 이런 게 달려요. 이거 오버클럭 해도 안정성 괜찮냐, 안 죽냐, 뭐 오버클럭 하면 죽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 엔비디아 영상 보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영상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딱히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온도가 낮아요. 한 60도에서 70도밖에 안 나와. 높아봐야 70도입니다. 근데 얘는 좀 얘기가 다르죠. 지금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여기서 온도가 한 10도 정도만 낮아도 별말 안 했을 텐데, 제 기준으로는 예민하게 굴 정도의 온도를 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실사용을 한다 그러면 전 라데온 말고 엔비디아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오버클럭을 해야 되니까.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오버클럭 하지 않고 쓰는 게 맞느냐,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예전에 라데온 그래픽카드 7000번 때도 온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3000번대 그래픽카드도 온도가 높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때는 잘 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죠. 그때도 오버클럭해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9000번대 그래픽카드도 이 정도 온도 괜찮다면 잘 쓰시면 됩니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강조를 하고 갈게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온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나서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제가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괜찮다고 하시면은, 그러면 만약에 문제 생기면 저한테 책임져 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 책임 못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런 영상 올리면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의 리스크를 올리는 작업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 상태에서 제가 책임질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 하에 나는 이걸 꼭 오버클럭해서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개인의 판단 하에 개인의 책임으로 오버클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무섭다 하시는 분은 순정으로 쓰세요. 순정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AS 센터에서 교환해주겠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3000번대 아니면은 라데온 7000번대 그래픽카드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잘 썼다고 합니다. 라데온이 이 정도 온도가 나오는데 이게 순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준이 아니니까 출시를 했겠죠. 문제가 생기면 지들이 교환해주고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정에서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AS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뭐 같은 맥락에서 오버클럭하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돼도 사실 센터에서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AS는 해줄 것 같은데, 내가 오버클럭하고 사용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만 안 하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권장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제 채널이 조회수가 못해도 1000명 이상은 제 영상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온도를 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 저도 그 정도 온도에서 잘 썼으면은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잘 못 썼습니다. GDDR6는 아니고 DDR4긴 해요. 데스크탑 메모리긴 한데, 제가 예전에 특수 사용 케이스였어요. SFF, 굉장히 작은, 제가 봤던 SFF 중에 제일 작았어요. 엄청 작은 케이스에 어떻게든 시스템을 우겨 넣고 CPU 오버클럭도 적용이 됐고 메모리 오버클럭도 적용이 됐는데, 근데 메모리 오버클럭은 클럭은 높였는데 타이밍이 순정 타이밍에서 안 돌아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온도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70도 이상, 뭐 하면은 90도까지. 그래서 전압을 한 1.17V 정도 사용을 했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서 순정 타이밍에서도 에러가 나길래 그거를 순정 타이밍보다 더 풀어가지고 이 온도에서 실사용 가능하게 제가 세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그때 이후로 이런 거 의뢰 안 맞습니다. 투자 시간 대비 효용성이 너무 떨어져서. 근데 어쨌든 이때 세팅해드리신 분이 1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제품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오버클럭 다 풀고 돌려도 뭐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다가 제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 이후로 부팅이 안 됩니다. 순정 상태에서도 에러가 났었고, 왜 이게 에러 나지 하고 테스트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메모리가 임종하셨고, 그 메모리는 썰인의 AS를 맡겼더니 메모리 죽은 게 맞다 판단을 받고 신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와, 이걸 신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네요. 근데 어쨌든 제 실제로 경험담입니다. 진짜 딱 거의 1년 만에 연락이 왔고, 제가 그 해당 메모리를 봤더니 물리적 파손이 있는 게 아닌데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앞자리를 9를 터치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예민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제가 보여드린 온도는 오픈 케이스 온도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케이스로 들어가면 낮게는 4도에서 높게는 10도, 12도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케이스 효율성이 안 좋을수록 온도가 더 올라가겠지. 여러분들 요새 뭐 많이 쓰세요? 어항 케이스 많이 쓰시잖아요. 어항 케이스 쿨링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인케이스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 그래픽 카드의 온도가 거기서 더 올라갈 건데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름이에요? 아니죠. 여름에 상온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일단 못해도 지금보다 한 10도는 더 올라가요. 그러면 상온이 10도 올라가면 이 하드웨어 기기 온도가 10도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10도보다 더 올라가요. 그럼 얘가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메모리 온도 가지고 다들 괜찮다 얘기하는데 저는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순정으로 쓰실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써도 되니까 출시를 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오버클럭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 오버클럭을 해도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온도 때문에 오버클럭을 꺼려 하실 분이 계실 거야.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요런 변수가 생깁니다. 라데온은 오버클럭을 안 하면 순정으로 쓰셔야 될 텐데 엔비디아는 온도가 별로 안 높아요. 거의 꽁성능이에요, 오버클럭 하는 게. 리스크가 라데온 대비 엔비디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라데온이 엄청 싸게 나왔으면 모를까, 엄청 싸게 나온 것도 아닌 상태에서 엔비디아 오버클럭이랑 라데온 순정 비교를 하자면 그러면 엔비디아 가성비가 올라가고 라데온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올리겠다고 꾸역꾸역 얘도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온도 더 올라간다니까? 리스크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오버클럭이 거의 꽁성능인 상황에서 라데온 오버클럭을 이 온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자니까 경쟁사 제품이 온도가 훨씬 낮아요. 오버클럭도 잘 들어가고. 그것까지 같이 놓고 보시면은 생각이 좀 많이 깊어지실 겁니다. 제가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 감사하고 그냥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왔나요? 어쨌든 저는 오버클럭 채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오버클럭 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몇 도 나오는지 전 상관없어요. 어차피 대여품이거든요. 제가 돈 주고 안 샀습니다. 대여받은 거예요. 전 반납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버클럭해서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오버클럭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직접 지셔야 된다는 거. 그거 먼저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이 문구는 제가 앞으로 올라갈 라데온 오버클럭 영상에 매번 앞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버클럭 해도 되나요? 뭐 오버클럭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얘기 드리고 갑니다. 이게 제 포지션이에요. 자, 라데온 그래픽 카드 오버클럭은 제가 영상을 먼저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라데온 GPU 튜닝 펀더멘탈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먼저 보고 오세요. 거기서 설명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아드레날린을 통해서 오버클럭을 할 건데 지금 아드레날린이 엠바고 해제 후에 새로 버전이 나와서 그걸로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걸로 쓰실 것 같아서 이걸로 진행을 했고, 자, 성능 탭에 튜닝 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정의를 누르면 이 GPU 튜닝이 제가 이전 펀더멘탈 영상에서 이게 최신 버전의 아드레날린에서 최소 주파수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 최신 버전 아드레날린에서도 7000번대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이 최소 주파수가 나오나 봐요. 아마도 이 최소 주파수가 안 나오는 거는 9000번대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제가 7000번대 그래픽 카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테스트 해볼 수가 없습니다. 대여 요청 하나 해놓긴 했는데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9000번대 종특인 것 같은데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VRAM 튜닝도 활성화할 거고 전원 튜닝까지도 활성화할 겁니다. 먼저 좀 설명을 하자면은 라데온 그래픽 카드는 클럭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전압을 조정해서 클럭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테스트할 때 터지는 클럭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높은 클럭이 터지면서 전압이 모자르게 되면 시스템이 뻗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력 제한을 일단 높일 거예요. 여러분들 전력 제한 해제 안 하고 쓰실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일단 세팅 잡으실 때는 전력 제한을 최대로 높이고 나서 테스트를 하셔야 더 높은 클럭에서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 끝나고 나서 줄이셔도 돼요. 그렇지만 처음에 테스트 하실 때는 최대로 높이시고, 그 다음에 GPU 튜닝 말고 메모리 튜닝을 더 잡는 게 효율적이더라고요. 왜냐면 GPU 튜닝을 잡아놓고 나서 메모리 튜닝으로 넘어가서 메모리 튜닝을 하게 되면 이 코어 클럭이 더 높게 터집니다. 메모리 속도가 빨라져서. 라데온 그래픽 카드는 메모리 쪽에 병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성능을 개선시키면 성능 효율이 많이 좋아지는데 클럭도 더 높게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정 상태에서 GPU 코어 쪽을 먼저 간당간당하게 잡아놓고 나서 메모리를 만지면은 문제가 메모리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코어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어 쪽을 먼저 잡지 마시고 메모리를 먼저 잡으시면 되는데 일단 테스트 결과 빠른 타이밍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펀더멘탈 영상에서 한번 소개 드렸는데 9070과 9070 XT 모두 대략적으로 2700에서 2750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이상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2750보다 낮은 값을 쓰시면 되는데 이 정도 잡아놓고 뭐 잘 돌아가나 이거저거 테스트 해보시고 테스트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클럭을 더 낮추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먼저 좀 얘기를 드릴 게 일단 이거 적용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면은 요걸로 많이 테스트 하실 텐데 그러면 클럭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죠. 2750은 아니고 조금 낮게 나오는데 모니터링 툴로 모니터를 해보면 메모리 사용량이 얼마 안 씁니다. 이걸로 메모리 테스트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실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총 보드 전력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 정도 전력밖에 안 써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고 그러면 메모리 테스트 하는 툴이 따로 있으면 좋겠는데 얘는 TM5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OCCT라는 툴을 썼었는데 OCCT에 보면 VRAM 테스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돌리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 VRAM을 최대치까지 올리면서 테스트를 해주는데 지금은 버전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모리 사용량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일단 OCCT도 저는 사용 안 하고 그냥 3D 마크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잘 돌아가는 거 확인을 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메모리까지 잡았으면은 전압 오프셋을 잡아주면 되는데 이것도 간단해요. 점점 수치 높여가면서 안 돌아가는 지점 찾으면 됩니다. 안 돌아가는 지점 찾으면은 이제 돌아가는 한계 점에서 이거저거 다른 것도 해보면서 또 하다가 터지면 또 좀 내리고 또 터지면 좀 내리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실사용도 해보면서 뭐 게임 돌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또 내리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지점에서 이거저거 쓰시면 됩니다. 쓰다가 또 터지면 또 내리고 그렇게 테스트 하시면 되고 이 그래픽 카드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는 타임스파이어 포트로얄 정도 돌아가면 웬만하면 딴 거 다 잘 돌아가서 그걸로 테스트를 좀 했었는데 이것도 장착하고 타임스파이 포트로얄로 돌려봤을 때 전압 오프셋이 그래픽 카드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장착한 그래픽 카드는 마이너스 120에서 125 정도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 120 잡고 돌려봤는데 그걸로 사실 제가 영상을 미리 찍었었거든요. 한 4시간 정도 녹화를 했어요. 근데 사운드가 녹음이 하나도 안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녹화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돌려봤어요, 제가. 근데 그때 돌릴 때 타임스파이 포트로얄은 이걸로 잘 돌아갔는데 스틸 노마드에서 계속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지? 메모리 쪽 문제인가? 코어 쪽 문제인가? 하면서 여러모로 만져봤는데 스틸 노마드에서 마이너스 75로 돌아가더라고요. 마이너스 120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졌죠. 근데 이 정도까지 낮춰야 돌아가더라고. 엔비디아 때는 안 그랬는데 라데온은 스틸 노마드 정도는 꼭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로 낮추니까 스틸 노마드 잘 돌아갔고 스틸 노마드 외에 다른 것들도 모두 잘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라데온 그래픽카드 특징이 자 여기 클럭 주파수 제한이라고 있어요. 3450 신규 버전의 아드레날린에서는 약 50 클럭이 높아져서 3450으로 잡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75로 잡은 거는 이 GPU 클럭이 대략적으로 부하를 주게 되면 330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GPU 클럭이 부하가 좀 낮은 상황에서 클럭이 튀어가지고 한 3400까지 튀었다고 쳐요. 이론적으로는 3450까지 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값이 3450에 리밋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클럭이 튀는데 이 마이너스 75라는 오프셋에서 전압이 모자르면은 또 시스템이 뻗는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클럭을 3300까지만 쓸 거야 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GPU 클럭 주파수 제한이 3450인데 그거를 내가 전압 튜닝을 했을 때 이 GPU 클럭이 3300까지 터진다 그걸 확인하고 지금도 3300 이상 터져서 이것도 부하가 낮아서 부스트된 클럭인데 이렇게 3300을 넘기지 않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럭 주파수 제한을 3300으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3450에서 15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최대 주파수 오프셋을 이렇게 150을 맞춰주고 변경사항 적용하면 그러면 이 클럭 주파수 제한이 3300으로 바뀌죠. 그러면 아까 보니까 스트레스 테스트가 부하가 좀 낮게 돌던데 요걸 한번 돌려보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GPU 클럭은 3300을 안 넘습니다. 지금 3300 안 넘죠? 이거 초기화 시켜보면 자 이제 최대값 기준으로 3300을 안 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면은 3300 이상 클럭이 올라가서 예기치 못하게 시스템이 뻗는 걸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면은 이제 입맛에 맞춰서 전력을 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전력 제한 10% 해제하는 거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RX 9070 XT 게이밍 OC 순정 전력이 330W거든요. 근데 전력 제한 10% 해제가 되면 364W가 되는 겁니다. 364W 괜찮으신 분은 풀고 쓰시고 만약에 나는 더 줄이고 싶어. 그러면
하면 마이너스 10% 적용하면 297W로 바뀌었죠. 297W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20으로 바꾸면 이제 264W가 되는 겁니다. 자, 전압 오프셋은 이미 다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이 264W 상황에서도 이 VF 커브 로드라인 상의 오버클럭 헤드룸 정도는 충분히 터치하면서 쓸 수 있어요. 물론 전력 제한을 더 줄이면 더 낮은 클럭이 터지기 때문에 전압 오프셋을 조금 더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클럭이 그거보다 높게 터지게 되면은 뻗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지 않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전력 제한 해제한 상태에서 오버클럭 헤드룸만큼의 오프셋을 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전력으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언더볼팅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것처럼 언더볼팅을 하고 싶으시면은 요거를 요렇게 땡기고 변경사항 적용하면 이 클럭 주파수 제한이 2950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2950 이상을 못 써요. 그러면 2950 수준의 전압이 들어가면서 그만큼 전력이 떨어질 겁니다. 전력 제한을 걸든 말든 어쨌든 이 시스템은 2950 클럭에 해당하는 낮은 전압에서 돌리게 될 거고, 그만큼 이 전력 제한 수치와 별개로 더 낮은 전력에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TBP 리밋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높은 수치로 열려 있으면은 그러면 전압이 낮아지더라도 부하량, 전류, 암페어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부하를 주는 툴, 예를 들어 포마크 같은 거 돌리면은 그러면 클럭은 아마 이 클럭 주파수 제한에 막혀가지고 이 정도 터지는데, 근데 이게 부하가 높기 때문에 전류 자체가 높게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소비 전력이 이 TBP가 결국 363W 정도 리밋에 가까운 수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제한을 열어두면은 결국에는 어떻게든 전력을 그만큼 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부하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전력 수치를 낮춰서 쓰고 싶다면은 요거를 전력 제한을 걸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 걸면 이렇게 퍼마크를 돌려도 이 TBP가 264W 요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 대신 클럭이 많이 떨어져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동일한 전류에서 이게 264W를 맞추려면은 결국 전압이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어 전압 수치가 더 떨어지면서 그만큼 클럭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입맛대로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게이밍 환경에서는 이런 퍼마크 수준의 부하량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로 하는 게임만 안 터지면 되지, 그 게임에 맞추시면은 최대한 효율을 맞추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전력 제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마이너스 20은 효율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최대한 15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0은 좀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것도 같이 챙겨 가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렇게 세팅을 잡았습니다. 이 세팅은 여러분들한테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세팅이 아니에요. 오버클럭은 모두 본인의 수율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GPU가 어느 정도 수치가 적절할지는 직접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떠먹여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개 테스트 해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 이하로 잡으시는 게 좋다고 얘기 드리는 거고, 제 거보다 더 수율이 좋으시면 더 높은 값을 넣으실 수 있을 거고, 제 거보다 수율이 안 좋으면 더 낮은 수치로 잡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습득하시고 그걸 응용하셔서 자기 GPU의 수율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다 이미 돌려봤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미 녹화를 했던 거를 지금 다시 하는 거라서. 그래서 3D마크 직접 돌리는 거는 이미 다 돌려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요 정도 퍼포먼스 나오고, 특이사항이 있는데 온도가 지금 순정 상태보다 오히려 더 낮아 보이죠. 이게 상온이 내려가서 그래요. 순정 상태에서 테스트 돌릴 때는 상온이 한 26도에서 27도 정도 됐고, 지금은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방 온도가 더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온 20도 정도에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온도가 한 2도 정도 올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돌렸을 때도 메모리 온도가 94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94도예요 여러분. 자, 오픈 케이스의 온도가 94도. 그걸 인 케이스에 들어가서 여름이 됐을 때 사용할 때 괜찮을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저는 책임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직접 지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지금 3월 초긴 한데 아직 날씨가 추워요. 겨울이 끝났다고 보기엔 애매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오픈 케이스 온도가 오버클럭 튜닝했을 때 94도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그거를 인 케이스에 넣어서 여름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게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직접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셔봐야 제가 책임질 거 아니라서, 그거는 저보다는 AS 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화하셔서 이거 온도가 이 정도인데 오버클럭해서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안 된다 그러면 온도가 너무 높은데 혹시 AS 받을 수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알아요? 뭐 센터 가서 뭐 리퍼 교환 받으면 온도가 더 낮은 제품으로 올지.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이랬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은 전압 오프셋
마이너스 7호 정도 잡았을 때 적게는 4.9%에서 높게는 7.07%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근데 아까 제가 스틸 노마드를 돌리기 전에 타임스파이나 아니면 포트로얄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0에서도 돌아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수치까지 같이 한번 보면은 마이너스 120일 때는 타임스파이 점수가 33,000원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75로 바꾸면서 아쉽게도 33,000 못 넘겼고, 타임스파이 익스트림도 마찬가지로 16,000을 못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로얄도 마찬가지로 20,000점을 못 넘겼어요. 근데 이걸 120을 잡으니까 셋 다 넘기긴 넘겼어. 만약에 내가 이걸 20,000점 넘기고 싶다 하면은 그러면 전력 제한을 풀면 마이너스 75에서도 넘긴 넘겠죠. 그런데 이제 전력 소비량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VDD IO 전력하고 VDD IC 램 전력이라고 써져 있는 요게 메모리 쪽 전력이거든요. 여기가 순정 전력이고 그 밑에가 오버클럭 시 적용 전력입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 전력 수치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러면은 뭐 전력 제한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 메모리 전력이 떨어질까요? 코어 전력에 비하면은 이 메모리 쪽 전력은 약 10%를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코어랑 메모리 전력을 합쳐서 TGP라고 그러고, 순정 상태에서 지금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300W를 쓰거든요. 그 중에 코어가 230에서 235 정도 쓴다고 보면은 메모리 쪽은 35W에서 40W 정도 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력 제한을 하면 과연 이 시스템이 메모리 전력을 줄일까요? 코어 전력을 줄일까요? 메모리 전압 한번 보세요. 이 아드레날린 툴에 메모리 전압을 줄이는 옵션 없고요. 메모리 타이밍을 더 풀어주는 옵션 없고요. 그 다음에 순정 상태 클럭이 2518이고 그거보다 더 낮게 클럭을 낮추는 옵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아드레날린으로 메모리 튜닝을 좀 더 낮은 온도로 돌아가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팬 RPM을 올리면은 팬 소음이 올라가긴 하지만 메모리 온도가 소폭 떨어져요. 그 다음에 전원 튜닝으로 예를 들어 전력 제한을 마이너스 30으로 잡으면 GPU 온도가 떨어지면서 떨어진 GPU 온도의 반사이익을 받아서 메모리 온도가 한 1, 2도 떨어지는데 성능이 대폭 하락합니다. 어지간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하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메모리 온도를 낮출 방법이 지금으로선 없다고 봐야 됩니다. 메모리를 하향 튜닝하는 기능이 아드레날린 자체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언더볼팅하면 메모리 온도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는데 안 낮아져요. 언더볼팅이 아니라 오버클럭이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볼팅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언더볼팅 적용해도 코어 클럭이 떨어지는 거지 메모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아래가 전압이 더 낮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전압 오프셋을 낮춰서 낮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코어 전력이랑 메모리 전력을 합쳐서 TGP라 그러고 그게 300W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 중에 VDD IC 메모리 전력이 오버클럭 적용했을 때 약 2W 정도 더 쓰고, 그 다음에 VDD IO 전력이 또 2W 정도 더 씁니다. 두 개 합쳐서 4W 정도 더 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동일한 TGP에서 메모리 쪽이 4W 정도 더 갖다 쓰면 코어 쪽에서 4W 정도 덜 쓰게 됩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코어 쪽이 계속 더 낮죠. 그게 낮아진 전력만큼 그만큼 로드라인이 떨어지면서 전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 어느 정도 오차범위긴 한데 이게 전압이 떨어진 게 언더볼팅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메모리 쪽 오버클럭을 하면서 메모리 쪽에서 전력을 갖다 쓰고 그만큼 코어 전력이 떨어져서 이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오버클럭 헤드룸만큼의 그런 효율성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정도 더 낮은 전압에서 더 높은 클럭이 터지는 겁니다. 커브 옵티마이저랑 비슷한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메모리 쪽이 전력을 더 갖다 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코어도 클럭이 올랐잖아요. 코어 클럭도 사실상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코어 쪽이 전력을 더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메모리 쪽 전력을 더 갖다 쓴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메모리 쪽 성능 개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메모리 쪽에 병목이 있고 그거를 메모리 쪽을 튜닝해 줌으로써 병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메모리 쪽 전력을 더 갖다 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 메모리 성능을 어떻게든 줄여서라도 온도를 낮추고 싶으시겠지만 이 메모리 쪽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올리지 않으면은 오버클럭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메모리 쪽 적용 안 하고 지금 코어 쪽만 마이너스 75% 정도 잡으면은 성능 효율이 한 2% 정도? 얼마 안 올라가요.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메모리 튜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병목이 있는데 메모리 성능을 더 떨어뜨린다? 그러면 성능은 더 비효율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얘네도 그걸 아니까 지금 메모리를 이렇게 무리하게끔 동작하게 한 거 아닐까 싶은데 전력량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러면 요 온도는 아마도 이 메모리 전압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메모리를 끌어올려야지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좀 무리해서 메모리 퍼포먼스를 향상시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이 모양이고, 이게 GDDR6라서 그런데 엔비디아처럼 나중에 GDDR7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효율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건 뭐 두고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대비해서 이런 온도가 좀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 정도 온도가 나와도 일단 스로틀링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팬 소음이 GPU 온도에 따라가지 메모리 온도에 따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메모리 온도에 따른 반사 효과로 GPU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뜨겁거든요.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그만큼 팬 속도가 빡세게 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걸 좀 많이 긁어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새 라데온 그래픽 카드 하면은 관심 있어 할 만한 게 요런 3D 마크가 아니라 이 몬스터 헌터 와일즈 하려고 라데온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옵션에서 4K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프리셋은 울트라, 그 다음에 업스케일링을 끌 겁니다. 아예 꺼버리고요. 이런 프레임 뻥튀기 기능 다 끌게요. 그래서 프레임 생성도 끄고 업스케일링 끄고,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은 오히려 프레임을 떨어뜨릴 건데 이것도 일단 끄겠습니다. 뭔가 부가적인 게 없는 순정 상태 그대로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그 대신 이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레이트레이싱 성능까지 같이 봐야겠죠. 원래 라데온이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약한데 그래도 7000번대 라데온 그래픽 카드보다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키고 나머지 옵션은 이 울트라 옵션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과연 4K에서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지켜볼게요. 자, 일단 튜닝 값을 리셋하겠습니다. 순정 상태로 돌리고요. 이렇게 순정 상태로 돌리고요. 그 상태에서 벤치마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다 돌아갔습니다. 스코어는 19428점 정도 나왔고요. 근데 아쉽게도 평균 FPS가 일단 깡성능만 놓고 봤을 때 60이 안 나와요. 프레임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40대 프레임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9070 XT가 4K에서 깡성능만 가지고 60Hz 정도 되는 모니터에서 칠 사용이 가능한가라고 놓고 봤을 땐 조금 아쉽고, 옵션을 좀 조정하면 그래도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4K를 터치할 수 있긴 있는 그런 마지노선격인 그래픽 카드가 아닌가 싶고요. 몬스터 헌터가 성능이 좀 잘 나온다라는 걸 가정하고 봤을 때 다른 게임에서는 좀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오버클럭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했고, 잠깐 돌리기 전에 몬스터 헌터 돌렸을 때 최대 온도 90도 정도, 켜놓기만 해도 88도예요 여러분. 오픈 케이스입니다. 이거 이렇게 켜놓고 회사 출근했다 퇴근하면은 이 그래픽 카드가 하루 종일 88도로 돌아가고 있는다는 거예요. 자리 비우실 때는 꼭 게임 같은 거 다 끄고 자리를 비우세요. 클럭은 한 요 정도 터졌고, 자, 전력 소비량은 TBP 기준 330까지 다 쓰긴 했습니다. 자, 이거를 요렇게 세팅하고, 근데 몬스터 헌터에서는 이 클럭이 3300 이상 터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프셋을 걸면은 조금 성능 손실이 있어서 얘를 0으로 놓겠습니다. 얘는 그냥 열어둘게요. 최대치로 변경사항 적용. 어쨌든 로드라인상 전압이 부족한 클럭만 터치 안 하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벤치마크 시작. 자, 이렇게 오버클럭을 적용하고 돌려도 평균 프레임이 60을 못 넘겼어요. 스코어는 아까 19431점인데 지금 20151점. 대략적으로 한 3.7%밖에 향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순정으로 쓰셔도 될 것 같죠. 굳이 뭐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돌린 거는 TBP가 330W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메모리 온도 91도까지 올라갔었고 코어 온도는 62도. 근데 거기서 전력 제한을 한 15% 정도 적용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벤치마크 시작. 자, 다 돌아갔고요. 퍼포먼스가 18,000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순정 상태에서 19,428점이었고 평균 프레임이 57.04였습니다. 한 1프레임도 안 떨어졌어요. 스코어 기준으로는 약 2.23% 정도 떨어졌고요. 근데 소비 전력은 281W밖에 안 쓰죠. 소비 전력으로는 15%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성능은 2.23% 정도 떨어뜨리면서 전력은 15%나 뺄 수 있었어요. 소비 전력량만 50W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메모리 온도 90도까지 올라가죠. 메모리 온도는 어떻게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9070 XT의 오버클럭 또는 언더볼팅 전력 제한까지 관심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다뤄봤고요. 자, 이거를 좀 보기 좋게 보자면, 자, 타임스파이 기준으로는 순정 상태에서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5070 Ti의 오버클럭한 퍼포먼스를 오히려 이겨버리는, 그렇지만 타임스파이가 워낙에 라데온에서 점수가 잘 나와서 그런 거예요.
방심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만 점수놀이에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5080에 오버클럭 안 했을 때의 상태를 거의 터치할 수 있을 정도로 따라가지고, 근데 솔직히 이 5080 게이밍 OC 퍼포먼스는 이게 오토 부스트가 꺼진 상태에서 지금 테스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5080 성능이라고 보면은 그 밑에 찰싹 붙은 정도로 퍼포먼스가 나온다. 타임스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임스파이도 거의 5080 밑에 찰싹 붙은 정도로 오버클럭 퍼포먼스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070 Ti 오버클럭 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7900 XTX가 순정 상태에서 9070 XT보다 좀 높긴 한데, 얘도 오버클럭 하면은 9070 XT보다 더 위에 가야겠죠. 그런데 7000번대랑 다르게 9000번대는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싱 성능으로 보자면은 레이트레이싱 쪽은 스피드웨이, 포트로얄, 그 다음에 솔라베이로 볼 건데, 포트로얄이나 솔라베이는 제가 돌린 데이터가 좀 적어서, 그리고 제가 돌리지 않은 거는 다른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OC라고 붙은 내역이 없으면 거의 가져온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4080 슈퍼는 이건 제가 직접 돌린 거니까 이것도 제가 직접 돌린 건데, 4080은 4080 OC가 없죠. 이거는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근데 어쨌든 스피드웨이는 많이 돌렸으니까 스피드웨이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레이트레이싱까지 끼얹게 되면은 결국 이 스피드웨이나 포트로얄 퍼포먼스가 실제 게이밍 성능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스피드웨이 같은 경우 5070 Ti의 순정 상태보다 9070 XT의 오버클럭 퍼포먼스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5070 오버클럭보다는 높은 데 위치하고 있고, 심지어 5070의 전력 제한 120%까지 해제한 것보다도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오죠. 그러니까 레이트레이싱이 많이 좋아졌어요. 7900 XTX는 요 밑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피드웨이가 이 정도인데, 포트로얄은 더 상황이 좋습니다. 포트로얄 같은 경우는 물론 순정 상태에서 9070 XT가 5070 Ti를 이기지 못했지만 얘가 오버클럭 하면은 5070 Ti를 이겨요. 그렇지만 같은 오버클럭 기준으로는 5070 Ti 오버클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5070 Ti의 바로 밑에쯤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버클럭 성능이든 오버클럭 하지 않은 성능이든. 그리고 7900 XTX보다는 훨씬 잘 나오죠. 숫자가 이제 체급이 달라지는 것 같죠. 레이트레이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레이트레이싱이 얼마 정도 좋아졌는지는 사실 솔라베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솔라베이가 레이트레이싱이 좀 빡세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라베이 기준으로 볼 때도 7900 XTX보다 이 9070 XT의 게이밍 OC가 퍼포먼스가 한 10만 점 정도 잘 나오죠. 계산해보면 10%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날 거고요. 마찬가지로 5070은 다 이겨요. 9070 XT가 순정 상태에서도 이기고, 5070의 순정 상태에서 솔라베이 퍼포먼스가 10만 8천 점 정도인데, 순정 기준으로 9070 XT는 12만 2천이죠. 완전히 제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오버클럭까지 적용하게 되면 12만 8천 정도로, 심지어 4070 Ti 슈퍼 오버클럭 한 것까지 이겨버려요. 레이트레이싱 성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솔라베이보다 퍼포먼스가 좀 더 잘 나오는 포트로얄 쪽으로 가게 되면 아예 체급이 달라져 버립니다. 4070 Ti 슈퍼가 오버클럭을 해도 9070 XT 게이밍 OC 오버클럭 한 거랑 성능 비교를 하면은 300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퍼센테이지로 계산해보면 한 20%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4070 Ti 슈퍼가 지금 중고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115만원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던데, 그 돈이면 9070 XT가 훨씬 낫지 않을까. 순정 상태에서도 이기거든요. 오버클럭 굳이 안 해도. 그렇지만 9070 XT의 상대는 5070 Ti, 그 다음에 4080 슈퍼 4080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5070 Ti보다는 밑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070 가격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5070을 9070이면 모를까 9070 XT랑 비교를 하면은 체급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5070이랑 9070 XT는 레이트레이싱 성능만 놓고 봐도 체급이 다르다. 그래서 5070은 9070이랑 경합이 붙어야 됩니다. 이거는 9070 영상에서 오버클럭 적용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는 그 다음에 올라갈 9070 오버클럭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게이밍 OC라는 소리지 오버클럭한 성능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버클럭한 성능은 가로 열고 OC라고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게이밍 OC, 뭐 프라임 OC 제품명입니다. 그래서 9070 영상도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계속 메모리 온도 강조하죠. 그런데 이 게이밍 OC 제품이 제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프라임 OC보다 작다 그랬어요. 게이밍 OC는 엔비디아에서는 중국기 정도로 나오는데, 라데온에서는 게이밍 OC가 하극기입니다. MSRP 가격대로 나온 하극기 제품이고, 같은 하극기인 프라임 OC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급기로 가게 되면은 그래도 메모리 온도가 이 정도로 처참하진 않을 겁니다. 심지어 이 게이밍 OC보다 좀 더 사이즈가 큰 이 프라임
프라임 OC도 게이밍 OC보다 메모리 온도가 더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가 9070 XT 프라임 OC 오버클럭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참고하시면은 제품에 따라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네, 온도를 좀 그나마 좀 잡는 제품을 쓰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이 프라임 OC도 하급기예요. 이거보다 더 중상급기로 가게 되면 이거보다 온도 더 잘 잡는 제품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비싸지죠. 그 정도 가격이면 이제 5070 Ti를 사야 되나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5070 Ti가 전반적인 성능은 9070 XT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 드렸고, 오버클럭도 더 잘 들어가고 온도도 더 잘 잡아요.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은 9070 XT 상급기보다는 5070 Ti 하급기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물론 취향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최대한 9070 XT 오버클럭 퍼포먼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긁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지 잘 모르겠는데, 녹화 실수도 하고 해서 이 영상 하나에만 쏟은 시간이 지금 굉장히 긴데 어쨌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